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은 리포머를 이용한 코어와 하체 운동입니다. 코어와 기립근을 강화시켜 복부와 척추, 대퇴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여성분들 제일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이 힙업이죠? 선생님, 네? 힙업이 되면 어디가 좋아요? 힙업이 되면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여성의 중요 부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근육 강화에도 효과가 있죠. 그럼 선생님은 그쪽 근육이 엄청나게 좋으시겠어요? 제가 필라테스 입문한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환장을 하나 보네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갈고 닦아서 고작 상간녀 되셨어요? 상간녀 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엄청나게 철저하시네요. 제 남편이요. 아주 환장을 하대요. 좋아서 죽어요, 아주. 집구석에 들어와도 네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거든요. 어머. 저도 그런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유난히 촉이 좋아 남편의 바람을 초장에 잡아낸 저는 내연녀가 수업하는 필라테스 강좌에 수강생으로 들어갔죠. 와. 당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누구야 당신? 누구겠어요? 네가 아는 그놈 마누라예요. 당장 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네!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상간소송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미친년이 하는 수업 듣지 마세요. 너무 더럽잖아요. 어차피 벌금 낼 거 각오했고요.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멀리 소문 좀 퍼뜨려주세요. 또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게 여러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꼭 도와주셔야 돼요. 나 말 다 했어? 어디서 그 더러운 손을 공중 화장실만도 못하니. 내 발로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고로 바람은 초전박살. 상간녀는 뼈도 남기지 말고 담그랬다는 선배 맘들의 충고대로 저는 그렇게 상간녀의 업장에 폭탄 투척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기야. 괜찮겠어? 그깟 명예훼손 벌금? 땡빛을 져서라도 내줄 수 있어. 이렇게라도 해야 내 속이 시원하지. 소송에서 받는 위자료 몇 푼으로 새까맣게 썩은 내 속이 어떻게 달래지겠어. 그건 그래. 그건 맞아. 자기 진짜 대단하다. 응? 남편은 어쩌려고? 남편한테 아직 말 안 했지. 남편 먼저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말했으면 당연히 문 닫고 도망치겠겠지. 그리고 그 인간 물러 터져서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상간녀를 족쳐야지. 그래. 암튼 잘했어. 응? 저런 것들은 100번 당해도 싸지. 언니 괜찮아요? 당연하지. 언니 완전 멋있어요. 진짜 걸크러쉬. 가장 바람직한 상간녀의 최후지. 암튼 멋있어. 먹어. 혜정아, 내가 잘못했어. 빠른 태세 전. 빠른 태세.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정말 아니야. 어? 정말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야. 다 그런 여우 같은 애들 수법에 넘어간 거지. 당신 잘못 없잖아. 그냥 끌려다닌 거 맞지?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녀이 당신 앞에 얼굴 들고 못 나타날 거고, 또 당신도 다시는 그녀한테 연락 안 할 거고. 그치. 왜? 이수진이 못 헤어지겠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제품 소개해준다고 해서 몇 번 만나다가 정말 딱 한 번 실수로 그랬는데 진짜 그게 다야. 알았어. 나 당신 믿을게. 고마워. 국 식겠다. 얼른 먹어.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폭행죄까지 추가되었지만 초범이라 700만 원으로 막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로 메꾸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 최악의 위기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내야 했고 안 보이는데? 남편과 저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깜짝이야. 뭐야. 왜? 나 출근하려고. 그래. 잘 갔다 와. 알겠어. 나 일찍 들어올게. 응. 갈게. 아내의 촉은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라고 하죠. 지난번 일로 모든 SNS 계정을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의 뒷조사는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남편은 최근 일이 잘 돼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딱히 의심이 가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출했다가 우연히 남편의 사무실을 들렀던 그날이었죠. 우연히. 야, 감수가! 유정아. 걔야? 머리가 길었어. 저 표정 봐. 1년 뒤인데? 안녕하셨어요? 인사라네. 오랜만이에요. 니들 뭐야? 아니, 오해하지 말고. 우리 제품 납품하는 휘트니스 센터 이사님이셔. 이영진? 모르셨구나. 전에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서 개명했어요. 이유는 아시죠?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로 연락 주세요. 개명한 상간녀와 아직도 붙어 다니는 걸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속이 뒤집어졌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코어 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발을 내리고. 전에 하던 필라테스 수업을 폐강시키고 새로 오픈한 곳이 천천히. 남편과 지척에 있었다니 가슴을.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니들 지금 장난하냐? 언제 이렇게 또 붙어 있었대? 나 이
그쪽 사업하는 거 다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안 봐? 아 그리고 이 휘트니스 센터 체인점마다 우리 물건 들어온 것도 다 제 소개로 들어온 건데.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바람핀이 어쩔 수 없이 사업 핑계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나보고 이해하라고? 무슨 불륜 공식이니?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이라는 걸 해봐. 상식? 그래, 수진이가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어서 개명까지 했는데 나를 뭐하러 만나? 수진이?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미쳤다는 거잖아. 수진이도 나름 좋은 대학 나오고 이쪽 바닥에서 유명한 애야. 쓸데없는 오해 좀 하지 마. 내가 다 창피하다, 진짜.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에 대해 아무 죄의식도 없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미칠 것 같았죠. 그동안 남편이 출장이라고 다녔던 제주도 호텔의 사진들이 그 여자의 SNS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고 다시 만난 사람? 다시 만난 사람.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문구들로 자극하는 상간녀의 도발에 저는 다시 악몽을 꾸는 듯했습니다. 다 챙겼어? 거의. 그것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뭐야? 못 보던 옷인데? 생일 선물로 직원이 주더라. 그래. 예쁘네. 어때? 잘 어울리지? 커플룩이었어? 우리 신랑 인물에 뭔들 안 어울려. 알긴 하네. 하여튼 출장 가서 또 딴지만 해봐. 진짜 또 그런다. 남편 좀 믿어 좀. 알았어. 이것들이 진짜. 커플룩이었어? 이것들이 진짜.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가 여전히 진행 중일 거라는 심중이 점점 굳어갔지만 남편은 계속 잡아떼더군요. 어머, 웬일이야. 아니, 지금까지 출장을 같이 다녔네. 내가 백날 소송해도 소용없다니까. 상간녀만 족치면 된다더니 결국 민호 아빠가 문제네. 이제 뭐 머리끄댕이라도 잡어? 그나마 위자료 받은 것도 명예훼손의 폭행죄에 벌금으로 다 나갔다며. 영업방해죄도 있었어. 아유,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아무 뭐 타격감도 없고. 그냥, 내가 완전 미친 또라이를 만났구나 생각하고 상대를 하지 마. 이런 애들은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더 그런다니까? 누가 더 또라이인지 보여줘야지. 말리는 거야. 말렸네. 니들 나 잘못 건드렸어. 그러니까. 저를 만만하게 보는 상간녀를 다시 한번 날려주고 싶었지만 지난번처럼 대놓고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했죠. 뭐야, 피켓이야? 1인 시위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시도했지만 피켓 문구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킨다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그것들이 발악을 하더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오해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엄연히 제가 남자친구고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이였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같은 직장에서... 어머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지금은 두 사람이 완전히 클린한 사이니까 지금 이렇게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제가 회원권 끊어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운동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아니 하루 종일 나오셔서 남편분 일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대신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문제 일으키시면 그땐 진짜 고소 들어갑니다. 상황이 답이고 바뀌었어. 뭐가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저희 가자. 유유상종이라더니 유부남과 붙어먹은 상간녀를 좋다고 사귀는 남자가 있고 그런 것들과 엮인 저와 제 남편이 더 한심해졌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아니, 전체 공개된 사진만 보고 흥분해서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분명히 다시 만난 사랑 485일 그렇게 써 있었어. 그래, 얘들 옛날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 전제로 사귄대잖아. 아니, 그런데 당신이 센터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수진이 나 엿먹이려고 도발한 거네. 일부러 그런 거야. 그까짓 거 200만 원 벌금 또 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아우, 이 답답한 사람아, 진짜. 이번엔 그 정도로 안 끝나지. 당신 사진이 벌써 센터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이대로 회원수 다 떨어지고 신도시에 오픈하기로 한 지점들까지 다 계약 파기되면 그땐 어쩔래? 그 손해배상 다 합하면 수억 넘어갈 수도 있어.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그리고 있잖아, 수진이가 너한테 이 얘기 꼭 전해주래. 스토리 올리면 네가 제일 먼저 와서 읽는다고. 관심 좀 끊으래. 내가 언제 해? 다 뜨거든요, 누가 읽었는지. 에휴. 얼마나 못났으면 상간녀의 도발에 말려드나 싶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뭐야? 이리 와. 갑자기 왜 그래? 간만에 우리 예쁜 와이프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그렇지 뭐. 왜 그러긴? 유정아, 미안해. 응?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어. 남편 좀 믿어. 앞으로 더 잘할게. 응? 좀 이따 다시 해볼게. 안 돼. 임포텐스다. 아유, 왜 이러지? 당신 오늘 진짜 이쁜데. 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자기야. 어? 차라리 아무 말 안 했으면 했는데 끊임없이 미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그런 날들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저는 마지막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약했는데요. 허유정이에요. 네. 이쪽에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괜찮겠어? 되게 아프대. 그래도 효과가 있다니까. 괜찮겠지? 내 친구 이 수술 받고 남편 꽉 잡았대. 유정님,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지만 남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해? 잠이 안 와? 이리 와. 내가 재워줄게. 우리 콩수자.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애칭으로 저를 불러주었고 저는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아이의 아빠, 사랑하는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런 결심과 노력조차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무슨 수술하셨다고? 승우 씨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는 별짓을 다 한다고. 집에 들어가기 무섭대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승우 씨는 스타킹만 신고 하는 거 좋아해. 몸이 안 되지? Sorry. 안 돼, 안 돼. 와, 진짜 머리채를 잡게 되는구나. 저는 또다시 상간녀의 도발에 이성을 잃고 폭행죄로 고소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자. 허유정 씨, 특수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특수폭행이라뇨? 생수병 휘둘러서 상처냈다고 진술 받았고요. 피해자분이 전문 모델인데 이런 분이 벌금 더 많이 나와요. 야, 허유정! 당신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됐어? 잊을만 하면 사고를 쳐! 돈이 남아 도냐? 돈이 남아 돌아? 내 머리가 돌아버린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발끈하는 게 재밌으니까 수진이가 살살 약 올리는 거 아니야. 너 머리가 그렇게 나빠? 내가 수술한 얘기까지 다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 누군데? 이 미친 자식아. 부부 사이 얘기까지 다 주고받을 정도로 니들이 그렇게 간절한 사이면 대놓고 당당하게 만나라고. 뒤에 숨어서 그지랄 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맹세하는데 절대 끝난 사이고 당신 혼자 오해하는 거야. 어? 수술 얘기는 수진이 이모가 그쪽 의사라고 해서 내가 물어봐 달라고 한 거야. 어? 당신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 죄 지은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제가 각종 고소에 휘말려 피가 말라갔죠. 아픈 척한 거야? 만만하게 생각했던 상간녀는 1년 사이에 유명 유튜버가 되어 관련 제품 모델까지 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고, 호흡은 올라가면서 후. 그에 따라 명예훼손 벌금도 올라가 몇백만 원으로 끝나지 않았죠. 거기에 특수폭행이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다시 업무방해, 명예훼손. 저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나 하나 떠? 아니야. 빨리 먹어. 민호 아빠, 민호 운동화 팔렸어? 알람 뜨는데. 민호 아빠. 설마. 겁난다. 진짜 겁난다. 너무 섹시한데? 나 이거 입고 만나주면 안 돼? 꿈 깨셔. 근데 네 와이프는 1800 털리고 멀쩡하니? 목돈 털리고 멘탈 나갔는지 아주 요즘 밤마다 덤벼. 수술하고 자신감 좀 붙어나지. 몰라. 난 너랑 하고 싶어. 왜 이래? 지옥이다 진짜. 콩순이 좀 이거 해줘. 찰떡 외친 사람. 네가 애칭으로 불러주라며 그래야 좋아한다. 나 네 말만 듣잖아. 저 또 상간녀가 시킨 거야. 네 남편은 스타킹만 신고하는 거 좋아해. 그동안 남편의 모든 계정을 다 털어도 잡을 수 없었던 불륜 증거 문자들이 중고 마켓의 채팅창에 담겨 있더군요. 차마 와이프가 마켓 거래 문자까지는 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법이었죠. 그리고 상간녀의 불륜을 퍼뜨리는 방법 중에 유일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라 해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상간녀의 엄마를 만났죠. 허유정 씨? 네? 네. 애기 엄마가 참 딱하네.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 필요 없어요. 내 딸이었으면 벌써 데리고 나왔어. 그런 미친놈이라 왜 살아? 우리 딸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죽겠다고 매달리던 애들 천지였거든. 얼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망상장애야. 애기 엄마가 보기엔 우리 딸이 같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애기 엄마 남편이 실수하는 거거든. 이번에 스토커법 강화돼서 앞으로 실형 살게 되는 거 알죠?
남편 단속 좀 잘해요. 애들 아빠 시정설계해서 전과자 되면 뭐가 좋겠어? 저기요. 이 안에 증거 자료가 다 있거든요. 아우, 난 몰라. 그런 거 우리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김비서, 여기 이 엄마한테 우리로 폰 번호 하나 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까지 만나봤지만 상간녀보다 더한 엄마를 보고 저는 오히려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역공으로 강력한 한 방이 날아왔죠. 또 뭐가 와. 민호야! 엄마! 민호야. 저 아줌마가 왜 너랑 있어? 약국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아, 그랬구나. 빨리 집에 가자. 민호, 안 자고 뭐해? 폰 그만 보고 얼른 자. 얘가. 너 이거 뭐야? 누가 친구 신청해서 들어갔더니 아빠 친구래. 무슨 얘기 했는데? 재민이는 아빠 영상 올려준대. 그 아줌마랑 아빠랑 친구야? 아니야. 아빠가 엄마 모르는 친구가 어딨어. 이상한 아줌마다. 그치? 얼른 누워. 자자. 아이한테까지 접근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 그 여자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론 소시오패스 같은 그 여자가 무서워졌습니다. 부탁하러 가는구나. 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가족한테 알리고 싶어서 안 달란 거 아니었어? 당연히 네 아들도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아, 안 돼. 근데 막아야 하니까. 제가 뭘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난 지금 막 재밌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무식하게 쳐들어가서 헛소리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하여튼 본처들은 하나같이 왜 무식한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몰라. 지 남편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왜 같은 여자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제가 조울증이 좀 있어서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피해망상 그런 거래요. 저희 애들이 이런 엄마 밑에서 크느라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 애들을 아빠한테 실망할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직
아기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애들이 어릴 때 상처가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한테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아줌마도 이런 한심한 짓 할 시간 있으면 자기 관리하면서 얼굴에 투자 좀 해. 막말로 남편이 왜 딴 데 눈을 돌리겠냐고. 저는 황당하게도 상간녀에게 훈계를 듣는 처지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그런데 그것들은 제대로 된 클라이막스를 따로 남겨두었더군요. 영상이야? 이러지 마. 오빠를 제일 많이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빠 와이프뿐이야. 다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이야.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승우 씨가 자꾸 이러면 나 또 상간녀 돼. 물론 위자료는 승우 씨가 다 내줘서 고맙긴 한데. 고맙긴. 당연히 내가 내야지. 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니까 삼차는 그거 네가 상처받은 거에 비하면은 그 돈도 아니야. 그거 나 3억도 줄 수 있어. 3억도. 연락하지 마. 울어. 가지. 그래도 난 너 기다릴 거야. 너 나 잊고 살아. 내가 이수진 기억하면 되니까. 자기 그럼 내가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면 돌아와 줄 거야? 야,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당연하지. 나 다 버릴 수 있어. 나 언제든지 부르면 나 가. 나 가. 그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형원을 되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온 것이 다 그 여자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